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도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매출이 한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퇴사하려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월급을 세후 300을 받는 직장인하고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 마진이 30% 남아서 번다는 사람하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마부사키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본인이 퇴사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으로 제대로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도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퇴사하고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매출이 한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퇴사하려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퇴사를 하고 몰입을 하면은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이 더 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는 무턱대고 퇴사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회사는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채널에서는 스스나 쿠팡으로 얼마 동안 일하고 얼마나 벌고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는 제가 구독자분들 한번 보시라고 한번 다뤄봤고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마진 계산, 숨겨진 세금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 직장 다닐 때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온라인 셀러나 유튜브에서 돈 1000만원 벌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품 그 자체의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소득세까지 전부 다 빼고 정말 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돈 많이 버나 보다 부럽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많지만 영업이익이나 종소세를 봤더니 돈이 아예 안 남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되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마진이 30%로 잡고 예를 들어서 도매가에서 59,000원에 내가 떼와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했을 때 수수료는 12%와 6%입니다. 그리고 99,000원에 각각 팔았을 때 상품 수수료는 쿠팡이 12,000원 정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6,000원 정도 됩니다. 배송비에서도 수수료가 있고요. 포인트 보통 한 1,000원 정도 주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런 걸 뺐을 때 단순 마진은 쿠팡에서는 27,000원, 네이버에서는 33,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단순 마진이라고 하고 단순 마진율을 봤을 때는 27% 그리고 3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마진 한 개를 봤을 때 우리가 3만원이 남는다고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개 그리고 30일 그러면 300개를 팔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어요? 그러면 9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하나 팔았을 때 3만원 정도 남는다고 했을 때 이걸 30일 동안 300개 팔고 900만원이 남으면은 정말 괜찮다. 돈 진짜 많이 번다. 나도 이거 회사 그만두고 스마트 스토어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는 상품을 한 개를 팔고 한 달에 얼마를 팔아서 900만원이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봤을 때는 이건 상품 마진이고요.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걸 계산을 해볼게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부가세가 일단 제외가 돼야 됩니다. 부가세의 10%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810만원이 남고요. 여기서 판관비를 빼줘야 되는데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이게 대표적인 판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제가 되게 널널하게 잡아서 내가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예 없다고 처리를 하고요. 임대료는 공유 오피스에서 1인실을 빌리더라도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제대로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 대해서 좀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CPC 광고의 비율이 높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광고비를 좀 쓰시는 경우에는 매출의 20%까지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1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570만원이 남습니다. 570만원도 괜찮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900만원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570만원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순이익 정말로 내 주머니 통장에 들어오는 그 금액을 따져볼 때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라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가 이 정도 순수익이면 한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은 월 5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6840만원이고요. 이걸 종합소득세율을 보시면은 24% 구간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써가지고 종소세, 과세 표준에 맞춰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6,840만원에서 1인 기본 공제는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6,690만원이고요. 여기서 24% 누진 공제는 이제 제외하고 24%를 하면은 1,029만 6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1,03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연 5,800만원을 버는 거고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월 500만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로 연 5,800만원?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뼈 빠지게 하는 것보다 괜찮은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제가 이거는 정확한 그게 없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직장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월급이 계산하기 쉽게 세후 300만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년에 3,600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퇴직금이 1년에 3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서 5년을 다닌다고 하면은 1,7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 합쳐버리면은 5,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이자 같은 거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는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퇴직금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고 연차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총액으로 따지면은 월급을 세후 300을 받는 직장인하고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 마진이 30% 남아서 900만원 번다는 사람하고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셀러를 시작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이 5년간 꾸준히 직장을 그냥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퇴직금을 이 정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5년간 이제 셀러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상품 마진으로 900만원씩 벌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후 300과 상품으로 이제 900만원 마진 나오는 사람은 아마 총액으로 봤을 땐 비슷하고 게다가 제가 뒤에서 설명할 것들을 포함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실제로 모은 돈이 더 적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수록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제가 아까 판관비에 대해서 되게 널널하게 잡은 거예요. 근데 정말 좀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4대 보험료 그리고 수도나 전기세, 상표 출원권 그리고 렌탈 있으면 렌탈 비용, SMS 이런 통지 수수료들 그리고 세무 기장료, 출장비, 소모품비, 솔루션 사용료 여러분들 슬랙이나 드롭박스, 격리나라 이런 것들 가끔씩 쓰실 겁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도 서버비를 제공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비용 여기 적지 않았지만 이제 통신 판매업 비용도 매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직장인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게 소득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요율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지금 9%를 내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5% 그리고 나머지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밖에 내지 않는 건데 이걸 내가 사장님 혼자서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9%를 전부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랑 사업주가 반반 내고 있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절반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한 8% 정도 되는 거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2%도 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한 것들을 따지자면은 월 마이너스 50만원 이상은 더 나가야 돼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다 합쳐버리면은. 게다가 사업이 더 잘 될수록 이런 세금적인 부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재고에 대한 리스크들. 그래서 내가 잘 되면은 사입을 해서 뭔가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고를 남길 수 있는 재고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정산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빨라요. 하지만 오픈마켓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2달 이상이죠. 많이 걸리면 3달까지도 들어가야 100% 온전하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세금을 이제 1,000만원 이상 내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웃긴 제도죠. 내가 작년에 1,000만원 이상을 벌었으니까 올해도 1,000만원 이상 그 세금을 낼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의 절반 500만 원을 미리 내라는 제도예요. 근데 나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대출을 받으면 대출의 이자가 5%가 또 붙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치다 보면은 제품은 많이 팔았는데 정산이 늦어지고 종합소득세를 내가 아직 낼 때가 안 됐는데 세금을 미리 걷어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흑자도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 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이 품절이 되거나 순위가 내려가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내가 돈을 벌 때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내려간 순위 때문에 매출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수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차, 빨간 날 이런 날들에 다 쉬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인 근무 날짜가 월 평균 22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이런 연차도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직장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하게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돈을 좀 이제 많이 벌어놓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전 생각을 하는데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일 때는 절대 섣부르게 퇴사하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좀 내가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그럴 때는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어느 정도 내가 잘 팔 수 있는 상품이 하나가 픽스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투자해서 올인을 하는 그런 더 전업적으로 빠지는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올인하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퇴사보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충분히 하십시오. 어차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조언도 받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힘을 쓰는 에너지가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퇴사하셨을 때도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퇴사를 해도 체력이 필요하고 한 12시간씩 일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못한다면 직장을 그만뒀을 때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변에 사업가가 없다면은 환경을 먼저 바꾸십시오. 창업부터 하지 마시고 환경을 먼저 바꾸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셀러 관련해서 교육 듣고 마케팅도 교육 듣고 커뮤니티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모인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한번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풋을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6개월 이상 해보고 결론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6개월 이상은 해봐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서 창업을 유지할 수가 있고 6개월도 안 돼서 안 할 거면 차라리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부업 강의나 창업 강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6개월 안에 포기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초기엔 성과가 적게 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돈을 다 적게 법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부터 보통 벌기 시작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거의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다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하면은 당연히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겠죠.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인사이트 이런 것도 당연히 얻을 수가 없고 스스로 좀 찝찝할 수 있어요. 결국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마인드가 생기면은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부업도 나올 수 있는 그 파이가 초반에는 별로 없어요. 한 3개월 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제 부업 강의나 이런 것들 들은 수강생 분들도 봤을 때 6개월이 넘어야 이제 한 200~300을 벌 수 있거든요. 순이익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100만 원 정도 버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마인드셋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100만 원을 뚫는 순간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강의가 재밌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얻어가고 이제 인터넷에서 마케팅
마케팅이나 이런 개념들을 보면서 하나씩 적용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정말 내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부하고 시험 보고 들어가서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이랬던 만큼이었는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현실 셀러들의 진짜 수익과 퇴사 가능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충격적이었나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갔나요? 저는 이제 사생결단이라는 그 진짜 전업자들을 위한 강의랑 부업결단이라는 부업을 위한 강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만원 벌기, 한 달에 30만원 벌기, 60만원 벌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내공이 쌓인 후에 비싼 강의 200만원, 300만원 하는 강의들을 들으셔서 그때 전업자 과정으로 넘어오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제가 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전업자 과정, 창업자 과정을 듣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쓸 생각을 하고 달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부업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이 콘텐츠를 보시고 직장을 좀 한 번 더 다시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다니실 분은 다니시고, 나는 이 정도는 다 예상을 했고 준비가 된 것 같다 하신다면 그 넥스트 스텝을 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